안녕하세요. 매일 경기를 읽는 남자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본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저는 평소에는 집에서 촬영했는데 오늘은 그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 좀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하기 전에 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 서초구 양재동인데 오늘 그 차를 몰고 오다가 3호선 도곡역 사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도곡역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타워팰리스, 삼성이 지은 타워팰리스라는 그 건물이 있고요. 그 타워팰리스는 그 강남에서 부자들이 가장 살고 싶은 그런 그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이제 주변에 뭐 동부 센트럴빌이라든가 도곡동 렉스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있고요. 그 바로 부근에 이제 최근에 시험 그 문제 유출로 지금 매스컴을 탄 숙명여고가 있고 바로 옆에는 그 중대 부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 차가 오늘 숙명여고 중대 부속을 지났는데 그게 오늘 보니까 수능입니다. 수능이라 가지고 그 학생들이 막 응원 와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본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오토바이 타는 경관들이 있고요. 오랜만에 저도 봤습니다. 있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보니까 그 기종이 뭐냐 하니까 제가 정말 꿈속에 그리는 할리 데이비슨이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 영화의 건육질의 그 아노드 슈왈츠제너거가 그 타고난 퉁퉁퉁퉁 거리는 그 정말 중량감 소리만 들어도 정말 그 저희 막 흥분시키는 그런 할리 데이비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이야 그 경관들이 차고 다니는 그 큰 오토바이가 할리 데이비슨을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느 그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이 이제 어떤 그 경찰관 할리 데이비슨 타는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이제 에스코트 해가지고 오토바이 헬멧을 덮어 씌워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 뒤쪽에 태워가지고 떠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그 수능 시험을 보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동원해서 저렇게 태워가지고 수험장까지 에스코트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게 아닌가. 참 우리나라는 학문을 숭상한 나라다. 지금 이제 AI 시대에 곧 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들을 밀어내고 이제 일터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AI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가장 인간은 뭐냐면 암기지향형, 암기 교육을 받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수능의 전원 열기 플러스 암기 교육을 벗어나서 저 창조진앙적인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가미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난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저 할리 데이비슨은 언젠간 타고 이렇게 달리면서 할리 데이비슨을 보면서 한쪽 곳에 태어났고 이렇게 매경을 여러분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꿈을 갖고 라임과 같이 이 매경을 같이 읽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그것은 역시 어제 발표된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기사가 톰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매경 정순이 삼바 고의 분식, 삼성은 반바. 그리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삼바가 일면 기사입니다. 2년 만에 뒤집힌 결정, 삼바 고의 분식. 자, 기사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정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와의 합작 시점부터 공동 지배해왔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분리해 연계 회계 처리한 것도 위협하다고 밝혔다. 2015년에 자본 장식을 우려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지배력 변경 정당사 확보를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종속회사에서 정부 가치가 3천억에 불과했지만 경영 지배력을 잃은 관계회사로 기준을 변경하고 자산 가치를 재평가해 사업보고서에 2조 원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년 적자 회사를 1조 9천억 대의 흑자에서 동가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밑에는
10월 실업자 97만 3천 명, 외환 IMF 이후 최대. 이거는 통계청 발표 자료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시가 이제 고의로 이제 그 장부를 허위 조작했다, 분식했다 해서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정말 삼성 바이오 앞으로 삼성전자를 갈아치울 차세대 이제 그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 그리고 지금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겁니다. 수출의 한 20%, 30%를 차지한다. 근데 어제 기세에서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그 효자 산업인 그 반도체 산업조차도 지금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센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렇게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면은 이게 결론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 먹여 살려온 게 아닐까. 물론 삼성전자에서 반발심 산성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 삼성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먹여 살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좋든 싫든 간에.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 반도체를 이끌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힘들다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대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제 좀 이따 말씀하겠으면 상장 폐지가 되고 이래 되버리면 이제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먹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물에다가 가래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말. 그러면 그 우물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물을 묻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물을 묻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기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싫든 좋든 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운명과 관련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매경에서 이제 뭐 정선에서 고유성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산바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어제 사실 그 산바를 좀 샀습니다. 그 현대차에 있는 걸 갖다가 뭐 손실보 일부 팔고 해서 조금을 샀는데, 저희 역시 이제 어제 삼으로서 이제 거래 정지가 당한 것이죠. 사실 제가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시청자한테 얘기하면서 저 자신은 뭐 안 산다 이거면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에 대해서 그거는 시청자를 우롱한 거고 또 라이온의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같이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산바를 일부러 샀는데, 문제는 그러면 저 돈도 마찬가지로 산바를 산 분들도 돈의 운명이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다. 상장 폐지되면 정말 제가 어제 투자한 돈도 마찬가지고 산바에 투자한 여러분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휴지 조각이.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매경에 정선이 회계 처리 문제로 상장 폐지 된 적 없다. 정선이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어제 정선이에서 산바에 대해서 보여적으로 장부 조작됐다, 분식 해결하고 결론에 정선이에서 동시에 회계 처리 문제로 여태까지 대한민국 주식회사에서 상장 폐지된 적이 없다. 일어나 있습니다. 어제 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장 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9년 상장 적격성 실지 심사 제도 도입 후 16개 회사가 상장 실지 심사 제도 대상이 됐는데, 최근까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다. 최근까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거래 정지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묶여 버리는데, 물론 저 돈도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가 뭐 옷을 산다든가 뭐 철을 산다 이런 일들을 못 하죠. 그렇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수익은 벌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전하게 벌고 싶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큰 수익을 내고 큰 돈을 벌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의 천지개벽, 천지창조 이후로
불가능합니다. 인류가 막 시도를 해왔죠. 이거 안전하면서 큰 돈을 벌시다.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로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늘게 길게 사느냐, 가늘고 길게 사느냐, 조금 묵고 안전하게 사느냐, 안 그러면 크게 묵고 짧게 사느냐, 위험한 대신에 크게 벌 것이냐, 안 그러면 위험하게 하면서 안전하게 벌 것이냐.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 돈을 갖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죠. 근데 지금 아다시피 은행에 돈이 나면 그 사실 인플레 가면은 오히려 적자죠. 그래서 독자 여러분은 시청자 여러분 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위험성이 가장 적은 투자하면 좋은데, 물론 위험성이 적은 분야는 그만큼 또 수익이 적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3번 리스크가 있지만 회계 처리로 상장 폐지될 기는 거의 희박하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경에서만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환경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환경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빨간 그 볼펜 친 부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22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 회계로 결론내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발동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실질 검사가 장기화돼 한 달 넘게 거래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우조선해양처럼 1년 이상 거래 정지되지는 않더라도 자료 준비나 위원회 일정을 가면 한 달 이상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요,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유일의 로봇사 4차 산업혁명 수해가지고 티오보티스에 대해서 매경에 대해서 이 공모조가 있는데 한번 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티오보틱스는 그 앞서 유사업종인 그 로보티즈가 그 공모에서 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도 히트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매경에서 분석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말 내일이 또 금요일이거든요. 참 하루하루가 너무 성사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파이팅!